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공무원 국어의 탑박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문장 보고 들어갑니다. 자, 강수로 따지면 16강이고요. 문장 보고 들어갑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문장 보고는요. 1번부터 21번까지 21개의 문장 보고가 있습니다. 싹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문제 출제될지 물론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강의할 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거 외에 충분히 문제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당연히 꼼꼼하게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특히 여러분 문장 부분은요. 전이로 바뀌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뀐 것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문제 많이 출제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꼼꼼하게 암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총 21개의 문장 부호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마침표 서술, 명령, 청유 등을 나타내는 문장 끝에 씁니다. 쓴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소술, 명령, 청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럴 때 쓴다라는 거 넘어갑니다. 직접 인용한 문장 끝에 쓰는 거 원칙이야. 근데 쓰지 않는 것을 허용한다라는 의미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수험생들은 어떤 실수를 할 수 있냐면요, 직접 인용 아닙니까? 직접 인용. 여기 마침표 있네. 여기 없다. 여기 없는 거 틀린 거 아니야? 이런 착각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까? 그래서 규정을 정확히 암기하시라는 의미입니다. 쓰는 건 괜찮아. 이거 원칙이야. 근데 쓰지 않는 거 허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렇구나. 직접 인용한 문장 끝에는요. 써도 되고 쓰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용언의 명사형. 명사로 끝난 문장에 쓰는 거 원칙, 쓰지 않는 거 허용입니다. 됐습니다. 눈으로 보이시죠? 쓰는 거 원칙, 쓰지 않는 거 허용. 그러니까 명사형이나 명사로 끝난 문장에는요. 써도 되고 쓰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를? 마침표를. 넘어갑니다. 다만 밑줄 읽어. 형광펜 드십시오. 자, 밑줄 봅시다. 다만 제목이나 표에는요. 무조건 쓰지 않습니다. 마침표도 그렇고요. 물음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제목이나 표어. 제목이나 표어.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압록강은 흐른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압록강은 흐른다. 이런 것들 제목이죠. 근데 이렇게 제목이나 표에는요. 이렇게 마침표 쓰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다 끝났네. 뭘 마침표. 삑 틀렸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됐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목이나 표에는요. 마침표 또는 물음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쓰지 않습니다. 오호. 됐죠? 자, 요거 중요합니다. 아라비아 숫자로만 연, 월, 일 표시할 때 역시 씁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문제 출제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연, 월, 일입니다. 다시 한번 요게 연, 월, 일입니다. 근데 은근히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1519년 마침표 3월 마침표 1일. 뭐가 사라졌습니까? 1이 사라졌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써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있어야지 맞다. 없으면 틀린다. 근데 은근히 여태까지 기출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까지만 씁니다. 이거 안 씁니다. 그래서 삑 틀렸습니다.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 출제되니까 마지막까지 써야 되는구나. 생각해 보십시오. 연, 월, 일을 대신 마침표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연에 해당되는 거, 월에 해당되는 거, 일에 해당되는 것이 몽땅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 밑에도 쓴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됐죠? 넘어갑니다. 특정한 의미가 있는 날을 표시할 때 월, 일을 나타내는 아라비아 숫자 3.1운동, 8.15. 이거 예전에 이렇게 썼던 거죠. 물론 지금도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이게 이렇게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3월 정말 의미 있는 날이죠. 3.1절. 얼마나 의미 있는 날 아닙니까? 이렇게 3.1 운동을 하셨던 일제를 몰아내기 위해서 수많은 우리 선조들이 피를 흘린 날 아닙니까? 됐습니까? 그날 아닙니까? 그날. 근데 이게 이렇게 마침표를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8.15 광복 얼마나 뜻깊은 날입니까? 됐습니까? 아무튼 특정한 의미 있는 날을 표시할 때 월, 일 나타내는 아라비아 숫자 사이에 씁니다. 괜찮죠? 이날도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제 생일입니다. 장난입니다, 이거는. 자, 이때는 마침표 대신에 가운데점 쓸 수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씁니다. 과거엔 이랬었는데 가운데점 쓸 수 있고요. 마침표 역시 쓸 수 있습니다. 됐죠?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의미 있는 날. 가운데점 가능하다 그랬었죠? 답은 2번인데.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장절 항등을 표시하는 문자, 숫자 다음에 씁니다. 가 마침표, 기억 마침표, 일 마침표, 일 마침표 됐습니까? 마침표 대신에 온점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데 누가 온점이라고 씁니까? 그럼 넘어갑니다. 물음표. 의문이나 의문을 나타내는 어구 끝에 씁니다. 당연한 거죠. 의문이니까. 자, 부침 1. 요거 알아두십시오. 부침 1. 요거 알아두십시오. 문제 잘 나옵니다. 여태까지 잘 나왔고 앞으로도 잘 나올 거라 예상합니다. 합시다. 한 문장 안에 몇 개의 선택적인 물음이 이어질 때 다시 한번 한 문장 안에 몇 개의 선택적인 물음이 이어질 때는요. 마지막 맞습니다. 맨 끝에만 물음표를 씁니다. 됐죠? 그리고 각 물음이 독립적일 때는요. 문장 끝나면 다 씁니다. 됐죠? 무슨 말이냐고요? 이 말입니다. 너는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 중학생 아니면 고등학생입니다. 선택이죠. 중학생이냐? 물음표. 고등학생이냐? 물음표. 이게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선택적인 물음일 때는요. 제일 마지막에만 씁니다. 그리고 밑에 여기에 언제 왔니? 어디서 왔니? 무엇 하러 왔니? 다 독립적인 물음이죠. 이거 다 독립적인 물음. 그럴 때는요. 다 쓰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다시 한번 몇 개? 선택적인 물음일 때는요. 끝에만 쓰고 독립적인 물음일 때는요. 다 쓰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막상 시험 문제 출제하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반드시 여러분 철저히 암기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됐죠? 넘어갑시다. 의문의 정도가 약할 때는 물음표 대신에 마침표 쓸 수 있다는 거. 오호, 다만 눈에 보이십니까? 제목이나 표현은요. 쓰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거 생각보다 이렇게 물음표 이렇게 써서 틀리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마침표를 다 설명했지만 마침표든 물음표든 간에 제목이나 표어에는요. 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특정한 어구의 내용에 대해서 의심, 빈정거림 등을 표시할 때 또는 적절한 말을 쓰기 어려울 때 소괄호 안에 씁니다. 최 선생. 우리와 의견을 같이 할 사람은 최 선생? 정말 맞나? 아무튼 의심. 30점이다. 이건 빈정거림. 거참 훌륭한. 우리 집 강아지가 가출해서 강아지도 가출이라는 말 쓸 수 있나? 됐죠. 그 말이죠. 적절한 말을 쓰기 어려울 때. 모르거나 불확실한 내용을 이거 다 물음표입니다. 최치권님께서는 857년에 태어난 것까지 확실한가 봐. 근데 언제 돌아가셨는지 모르나 봅니다. 그러니까 물음표. 모르거나 불확실한 내용임을 나타낼 때 씁니다. 이건 다 불확실한 내용이라는 얘기죠. 넘어갑시다. 느낌표. 느낌표는 뭐 그렇게 문제 나오진 않습니다. 감탄문이나 감탄사의 끝에 씁니다. 그렇다는 얘기고요. 약할 때는요. 쉼표나 마침표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특별히 강한 느낌을 나타내는 어구, 평소문, 명령문, 청유문에 쓸 수 이런 것들 그냥 보십시오.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쉼표 들어갑니다. 쉼표도 마찬가지로 문제 잘 나옵니다. 같은 자격의 어구를 열거할 때 씁니다. 근데 실제 쉼표로 같은 자격의 어구를 열거할 때 쓰는 거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면, 검소, 협동은요. 우리 교리 미덕입니다.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 아닙니까? 같은 자격이죠. 근면, 검소, 협동이 몽땅 다 같은 자격의 어구죠. 열거할 때 쉼표. 마지막 안 쓰죠? 쉼표. 됐습니까? 같은 자격의 어구를 열거할 때 쉼표 씁니다. 됐죠? 계룡산, 내장산 여기는 안 쓰고 국립공원입니다. 여기 이렇게 쉼표가 들어간다입니다. 왜? 같은 자격의 어구를 열거할 때 쓰는 겁니다.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다만 쉼표 없이도 열거되는 상황임을 쉽게 드러날 때는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거는 뭐 열거되는 사항 맞죠? 굳이 쉼표를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네 돈 내 돈 열거되는 사항입니다. 쉽게 알 수 있죠. 그럴 때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렇다고 해서 뭐 써도 상관없습니다. 열거된 사항임을 쉽게 드러낼 때는 쓰지 않을 수 있다. 써도 되는데 쓰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니까. 열거할 어구들을 생략할 때 사용하는 줄이 잘 보십시오. 이게 열거할 어구거든요. 광역시는요.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그런가 봅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줄임표가 있지 않습니까? 말줄임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쉼표를 쓴다는 의미가 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까? 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써가지고 삑 틀리게 나올 수도 있다 없다?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정확히 규정을 암기를 하시라라는 의미 듣습니까? 다시 한번 열거되는 사항에서 제일 마지막에 말 줄임표가 있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줄임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줄임표 앞에는요 쉼표를 쓴다 쓰지 않는다? 쓰지 않는다. 넘어갑시다. 짝을 지어 구별할 때도 쓴다. 이것도 잘 나옵니다. 짝을 지어 구별할 때 닭과 진의 상이고 닭과 진의 상극 아이고 뭐야? 닭과 진의 상극, 개와 고양이 상극 이렇게 짝을 지어 구별할 때 쓴다. 뭘? 쉼표를 됐습니까? 이웃하는 수를 기획적으로 나타낼 때 쓴다. 열거되는 수 이런 것도 그냥 보십시오. 문장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자 할 때 절과 절 사이에 쓴다. 보시고 같은 말 되풀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일정한 부분을 줄여서 열거할 때 쓰고 물어거나 대답하는 말 뒤에 쓰고 이런 것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한 문장 안에서 앞말을 곧 다시 말해야 된 것 같은 어구로 다시 설명할 때 그 앞에 쓴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 앞에 썼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문장 앞부분에 주사 없이 쓰인 제시어나 주제어 뒤에 돈, 쉼표, 일정, 쉼표 이런 것들. 한 문장에 같은 의미 어구가 반복될 때 앞에 오는 어구 다음에 쓴다. 됐습니까? 보시면 이 말이죠. 그의 애국심. 몸을 사리지 않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정신. 결국 이게 뭡니까? 애국심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문장에 같은 의미의 어구가 반복되고 있죠. 애국심. 여기서 여기까지 먹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결국 이게 애국심이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이렇게. 같은 의미의 어구가 반복될 때 앞에 오는 어구 다음에 쓴다. 괜찮죠? 도치문에서는 도치는 어구들 사이에 쓰고요. 바로 다음 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 않은 이거는 나중에 배우게 될 정서법, 올바른 문장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또 배우는데 요 쉼표가 갑돌이가 울면서와 관련이 있다, 있지 않다,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낼 때 씁니다. 바로 다음 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 않음을 나타낼 때, 즉 갑돌이와 울면서는 관계가 없다, 철원과 대관령은 관계가 없다 이런 식입니다.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됐죠? 문장 중간에 끼어드는 어구의 앞 뒤에 쓴다라는 거. 이런 거 그냥 보시면 되겠고, 됐죠? 이때는 쉼표 대신에 줄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문장 중간에 끼어든 어구죠. 그 앞뒤에 쓴다는 얘기인데 그 쉼표 대신에 줄표를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습니까? 만약에 중간에 끼어든 어구에 쉼표가 있어. 그럼 얘는 뭐? 줄표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특별한 휴가를 위해서 끊어 읽는 곳을 나타낼 때 쓴다라는 거. 이런 거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죠. 짧게 더듬는 말을 표시할 때 부정행위라고요. 이렇게. 그때 쉼표를 쓴다.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 이 쉼표는 총 15개네. 규정 자체가. 물론 이 규정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있습니다. 별표 쳐드렸으니까 중요하지 않은 거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1번부터 15번까지 싹 다 암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봐. 어떻게 생각해보죠. 1번부터 21번까지 총 21개고요. 쉼표 하나만 따지면 그 안에 규정이 15개나 있습니다. 어떻게 암기합니까 이걸. 자주 써봐야지. 저 같으면 이런 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선생님 쉼표 부정. 그러니까 실제 위에 있는 규정도 중요하지만 밑에 있는 사례를 한 번쯤은 써보면은요 조금은 머릿속에 기억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가운데점. 앞에서 가운데점 있었는데 그쵸? 815 아이고 31 분명히 마침표. 근데 이거 대신에 가운데점을 쓸 수 있다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됐죠? 그렇게 열거할 어구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서 나타날 때 쓴다. 됐습니까? 열거할 어구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서 잘 보시면 알겠지만 따로 짜게 되는 거죠. 민수와 영희가 짝, 선미와 준호가 짝. 이거 분명히 열거할 어구 맞죠? 근데 일정한 기준으로 묶은 거죠. 서로 짝이니까. 그때 이렇게 가운데점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경상남도, 경상북 이거 열거할 어구 맞는데 이렇게 묶는 겁니다.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서 나타낼 때 가운데점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짝을 이루는 어구들 사이에 쓴다. 이거 아까 그거였죠.
쉼표였네. 가운데 점 쓰지 않거나 쉼표를 쓸 수도 있습니다. 라고 앞에 한번 봐야겠다. 아까 여러분들 특정한 의미가 있는 날은 마침표. 그때 가운데 점 쓸 수 있다. 이건 다시 봅시다. 짝을 이루는 어구들 사이에 쓴 짝을 이루는 어구들. 한, 이. 양국 간의 무역량이 늘고 있습니다. 참거지. 이게 다 짝을 이루는 어구란 얘기죠. 그때 가운데 점을 쓸 수 있다라는 의미 됐습니까? 근데 짝을 이루는 어구들 사이에 쓴다는데 가운데 점 쓰지 않고 모두 쓸 수 있다? 쉼표를 쓸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안 쓸 수도 있다? 가운데 점을 쓰지 않거나 쉼표를 쓸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이건 안 쓴 거죠, 이거. 짝을 이루는 어구인데 안 쓴 거고요. 이런 것들은 쉼표를 쓴 겁니다. 짝을 이루는 어구들 사이에 쓴다. 근데 이 친구들을 안 쓸 수도 있고 쉼표를 쓸 수도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딱 나왔어. 이거 굉장히 헷갈릴걸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분명히 안 쓴 건데 이게 맞지 않습니까? 여기 가운데 좀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안 썼네, 틀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합니다. 다시 한번 짝을 이루는 어구들 사이에 쓰는 것이 가운데 점. 근데 다시 한번 안 쓸 수도 있고 쉼표를 쓸 수도 있고. 정확히 합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얘가 맞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냥 단호하게 맞다! 라고서 알고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공부를 어설프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 봐라, 좀 어설프다. 이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없지? 이렇게 분명히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막상 시험장에 가면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기하실 때 정확히 암기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넘어갑시다. 공통성분을 줄여서 하나의 어구로. 윗권이 다 없어졌죠. 이건 메달이 없어졌네. 호가 없어졌다. 그렇죠? 공통성분을 줄여서 하나의 어구로 묶을 때 쓰고요. 가운데 점 대신에 쉼표 쓸 수도 있고요. 가운데 점 대신에 쉼표를 참 많이 쓰네.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갑시다. 쌍점. 쌍점이란 이 친구도 문제 잘 나옵니다. 표제 다음에 해당 항목을 들거나 성명을 붙일 때. 그러니까 표제 다음에 여기에 대한 설명이죠. 해당 항목을 드는 거고 설명이고요. 표제 다음 해당 항목을 들거나 설명을 붙일 때 쌍점 씁니다. 됐죠? 이거는 뭐 당연할 거고 회국 등에서 대화의 내용을 제시할 때 말하는 사람과 말하는 내용 사이에 쓴다는 거 이건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3번과 4번 한번 묶어볼까? 잘 보십시오. 시, 분, 장, 절. 시, 분 사이에 땡땡 쌍점. 장, 절 구별할 때 씁니다. 사이에 땡땡 쌍점. 의주문서 대 자리에 쌍점. 됐습니까? 근데 이게 왜 제가 묶었냐면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보십시오. 1번과 2번, 3번과 4번을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번과 2번의 경우에는 잘 보십시오. 쌍점 앞에하고는 붙이고 뒤하고는 떨어뜨리고. 됐습니까? 뭔 말이면 이 말입니다. 김과장이 있습니다. 김과장. 난 못 참겠다 이렇게. 근데 쌍점을 쓸 때 이렇게 장과는 붙이고 난과는 띠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앞은 붙이고 뒤는 띄고 그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잘 보십시오. 시분장절대 그대로 시분장절대 시, 분, 장, 절 의주명사대 이 친구들이 몽땅 다 앞과 뒤를 다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10시 20분이네. 10시 20분이 있는데 이걸 다 붙이고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장절 마찬가지로. 장절도 2시간에 6장 15절 아닙니까? 6장 15절. 다 붙이라는 얘기입니다. 대. 한국과 일본 몇 대 몇으로? 5대 0으로 한국이 이겼습니다. 이럴 때 대. 앞뒤를 다 붙이라는 얘기입니다. 시분 장절 대. 시분 장절 대. 앞뒤 붙여라. 됐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분 장절 대. 앞뒤 싹 다 붙이고요. 쌍점의 경우. 자, 보통의 경우는 쌍점은 앞에만 붙이고 뒤만 떨어뜨리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B급 들어갑니다. 대비되는 2개 이상의 어구를 묶어 나타낼 때 그 사이에 먹이다, 먹히다, 남방구, 북방구 이때 B급 쓴다는 얘기죠. 대비되는 2개 이상의 어구 이런 것들. 대비되는 2개 이상의 어구.
기준 단위당 수량을 표시할 때 100m 빗금초, 1000원 빗금개, 개당 몇 개 이렇게 기준 단위당 수량을 표시할 때 해당 수량과 기준 단위 사이에 씁니다. 그냥 보시면 됩니다. 시의 행위 이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시의 행위 바뀌는 부분에 뭐냐면 산에 피는 이 산에 이 밑에 들어오는 거죠. 왜 시의 행위 바뀌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요 편집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쭉 이렇게 연이 바뀔 때는요 두 번 쓰라는 얘기입니다. 빗금을 됐죠? 1번과 2번은 붙여 쓰고요. 3번은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는 거 허용. 이래서 대비되는 어구가 두 어절 이상 경우는 빗금의 앞뒤를 띄어 쓸 수 있다. 이런 것도 그냥 보십시오. 큰 따옴표. 직접 대화죠. 큰 따옴표. 직접 대화. 직접 인용할 때 씁니다. 직접 인용할 때 씁니다. 괜찮죠? 직접 인용할 때. 작은 따옴표. 간접 인용할 때. 인용한 말 안에 있는 인용한 말을 잘 보십시오. 이게 인용한 말이야. 근데 그 안에 또 인용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작은 따옴표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한 말을 적을 때, 속마음을 적을 때 씁니다. 이번 일이 다 틀렸나 보군. 이거 속마음이죠. 그럴 때 작은 따옴표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 소괄호. 주석이나 보충적인 내용을 덧붙일 때 씁니다. 자, 2번은 알아두십시오. 우리말 표기와 원어 표기를 아울러 보일 때 씁니다. 다시 한번 우리말 표기와 원어 표기를 아울러 보일 때 쓰는 것이 소괄호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보통의 국어 선생님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밖에 있는 친구와 안에 있는 친구의 의미 똑같아. 밖에 있는 친구와 안에 있는 친구의 의미 똑같아. 밖에 있는 친구와 안에 있는 친구의 의미 똑같아 할 때 소괄호 씁니다. 다르면 대괄호를 쓰는 겁니다. 밖에 있는 친구와 안에 있는 친구의 의미 똑같으면 소괄호. 그리고 똑같지 않다, 다르면요 대괄호를 씁니다. 근데 그 말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말과 표기와 원어 표기를 아울러 보일 때 쓴다. 됐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말 표기와 원어 표기를 아울러 보일 때 쓴다. 뭐 소괄호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생략할 수 있는 요소임을 나타낼 때 뭔 말인지 알죠? 희곡동 대화를 적은 글에서 이거는 뭐 이런 거 다 알 테니까. 내용이 들어갈 자리임을 나타낼 때 쓴다. 항목 순서나 종류를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보시면 됩니다. 소괄호. 그러니까 소괄호는 가장 신경 쓸 게 뭐냐면 자 우리말 어구와 다른 말 어구를 아울러 보일 때 쓴다는 거. 우리말 표기와 원어 표기, 우리말 표기와 원어 표기를 아울러 보일 때 됐습니까? 그러니까 밖에 있는 친구와 안에 있는 친구의 의미 똑같을 때 쓴다. 다시 한번 우리말 표기와 원어 표기를 아울러 보일 때 쓴다. 요거 하나 기억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소괄호는요. 중괄호 들어갑니다. 중괄호는 작년에 문제 나왔었죠. 2015년도에. 같은 범주에 속하는 여러 요소를 어떻게? 세로로. 같은 범주에 속하는 어구를 세로로 묶어서 보일 때 쓴다. 됐죠? 같은 범주에 속하는 여러 요소를 세로로 묶어서 보일 때 중괄호 씁니다. 아 그렇구나. 같은 범주에 속하는 어구를 세로로 묶어서 보일 때 중괄호. 넘어갑니다. 이렇게 이런 거 쓴다는 얘기입니다. 중괄호. 열거든 항목 중에서 어느 하나가 자유롭게 읽어도 열거든 항목 중에서 어느 하나가 자유롭게 선택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괄호. 됐죠? 그러니까 중괄호는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소괄호는요. 아까 우리말 표기와 원어 표기를 아울러 보일 때 쓴다.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중괄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같은 범주에 속하는 어구를 세로로 묶어서 보일 때 열거든 항목 중에서 어느 하나가 자유롭게 선택될 수 있음을 보여줄 때 됐습니까? 대괄호 들어갑니다. 괄호 안에 또 괄호가 있으면 바깥의 괄호는 대괄호 쓰는 겁니다. 그리고 자, 요거 2번 알아두십시오. 요거 별표 고유어에 대응하는 한자 됐죠? 보일 때 씁니다. 고유어에 대응하는 한자어를 보일 때 쓴다라는 얘기인데 요게 앞에서 말씀드린 밖에 있는 친구와 안에 있는 친구의 뭐가 달라? 의미 달라. 그럴 때는 대괄호입니다. 이건 연세라고 돼 있죠. 이건 낱말인데 얘는 단어 아닙니까? 손발인데 얘는 수족 아닙니까? 의미 달라. 그럴 때 대괄호를 쓰고요. 의미 같아. 그러면 소괄호를 쓰는 겁니다. 근데 요거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자, 우리말 표기와 원어 표기를 아울러 보일 때 쓰고 요거에 대한 설명은요. 고유어에 대응하는 한자어를 함께 보일 때 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원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이나 논평을 덧붙일 때 대괄호, 겹나표, 겹화살표, 혼나표, 헛화살표 이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보십시오. 제목, 책의 제목이나 신문의 이름은 겹나표 또는 겹화살괄호. 대신에 큰 따옴표를 쓸 수 있다라는 거. 됐죠? 혼나표는 소제목, 그림이나 노래와 같은 예술작품의 제목, 상호, 법률, 규정 등을 나타낼 때 쓰고 작은 따옴표를 쓸 수 있다. 그쵸?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례를 집중해서 보십시오. 줄표는요. 요거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제목 다음에 표시하는 부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목이고 이게 부제. 앞, 뒤에 쓴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제목이고 이게 부제면은요. 앞, 뒤에 쓴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뒤에 안 써도 상관없다 그 말입니다. 됐죠? 줄표의 앞뒤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붙여 쓰는 거 허용 미 이런 것들은 변주 잘 안 나오겠죠. 띄어 써도 되고 붙여 써도 될 테니까. 그러니까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줄표는 표제 다음에 부제 앞뒤에 쓰는데 뒤에 있는 거 없어도 된다. 부치표입니다. 이거. 차례대로 이어지는 내용을 하나로 묶어 열거. 그러니까 도움닫기, 도약, 공중자세 이게 차례로 이어지는 내용이죠. 하나로 묶어서 열거할 때 붙임표 쓴다. 이것도 붙임표 쓴다. 두 개 이상의 어구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낼 때도 쓴다. 물결표. 기간, 거리 또는 범위를 이것도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습니다. 그리고 기간이나 거리나 또는 범위를 나타낼 때 물결표 쓴다는 겁니다. 그 물결표 대신에 뭐 붙임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기간, 거리, 범위 이런 것도 기억하십시오. 기간, 거리, 범위, 물결표 대신에 붙임표 가능. 기간, 거리, 범위, 물결표입니다. 뭐 가능하다고요? 붙임표 가능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드러낸 표와 밑줄. 드러낸 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강조죠, 강조. 문장의 내용 중에서 주의가 미쳐야 할 곳이나 중요한 부분을 특별히 드러낼 때 혼민정은 왜 사느냐, 어떻게 이게 다 강조 아닙니까? 밑줄도 이 강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됐죠? 고를 때 쓰는 게 드러낸 표 아님 밑줄 됐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뭐. 근데 드러낸 표 대신에 밑줄, 드러낸 표나 밑줄 대신에 작은 따옴표 가능. 이것도 강조의 효과가 있으니까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써도 강조의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됐습니까? 됐고 19번 숨김표입니다. 금기어나 공공현이 쓰기 어려운 비속어임을 나타낼 때 그 글자의 수요만큼 씁니다. 보통 방송에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방송에서 연예인들이 막 쓰지 말아야 할 그런 어떤 비속어나 욕이나 이런 걸 쓰면은요, 에이 이렇게 처리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거겠죠. 숨김표. 됐습니까? 금기어나 공공연에 쓰기 어려운 비속어임을 나타낼 때 글자의 수요만큼 이게 세 글자가 드러난 얘기죠. 배운 사람 입에서 어떻게 삐비비란 말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한 번만 딱 쓰겠습니다. 여기 개새끼 이야기죠. 그럴 때 이렇게 동그라미 세 글자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삐비비란 말이 목구멍까지 치밀었습니다. 이런 것들. 비밀을 유지하거나 밝힐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건 신문기사. 보통 신문기사 그렇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선임을 이야기한다면 박땡땡 이렇게 씁니다. 박땡땡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요. 비밀을 유지해야 돼. 밝히면 안 돼. 그런 거 아닙니까? 밝힐 수 없는 상임을 나타낼 때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가능한데 이렇게.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보시면. 그러니까 선생님의 이름을 딱 예전에 어떤 시험을 봤는데 제가 합격을 했거든요. 그때 합격자 발표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박, 별표, 정 이렇게. 박, 별표, 정. 그럼 저를 아는 사람들은 재정이가 붙었네 이렇게. 그렇죠? 그런 것들. 그게 바로 요겁니다. 비밀을 유지해야 하거나 밝힐 수 없는 상임을 나타낼 때 씁니다.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빠진표입니다. 이건 빠졌다는 얘기죠. 옛 비문이나 문헌 등에서 글자가 분명하지 않을 때 글자의 수요만큼 잘 모르겠다고 이거. 그럴 때 네모. 빠진표. 글자가 들어가야 할 자리를 나타낼 때 씁니다. 훈민정음의 초성 아음은 삐비비 의석자입니다. 라고. 됐습니까? 좋습니다. 이런 것들 글자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쓰던가 분명하지 않을 때 글자의 수요만큼 쓰든가 뭐가 빠진표 네모. 네모가 빠진표네. 됐습니다.
줄임표입니다. 할 말을 줄였을 때 어디 나고 한번 말 줄임표. 아까 이 줄임표가 있었는데 그렇죠? 줄임표. 그 앞에는 쉼표 쓰지 않는다고요. 됐습니까? 열거들 항목. 마지막에 줄임표 있는데 그 앞에는요. 쉼표를 쓴다 쓰지 않는다? 쓰지 않습니다.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말이 없음을 나타낼 때도 줄임표 씁니다. 빨리 말해! 묵비권 행사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원정이나 그의 일부를 생략할 때 씁니다. 머뭇거림을 보일 때 씁니다. 됐죠? 점은 가운데에 찍는 대신에 아래쪽에 찍을 수 있습니다. 이거 이제. 근데 6개인데 6개 아니라 3개 찍을 수도 있습니다. 3개. 됐죠? 점 6개 언제 찍고 있습니까? 이제 3개만 찍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줄임표는 낱말에 붙였습니다. 다만 3에서의 줄임표는요. 3에서의 줄임표는요. 3 이거네. 앞뒤 이 앞과 뒤를 띄어쓴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오, 띄어쓰기도 생각해야겠네. 문장이나 글의 일부를 생략할 때 쓰는데 문장이나 글의 일부를 생략할 때 쓰는데 이때의 줄임표에 앞도 띄고 뒤도 띄고 그 말 아닙니까 이거?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야겠다. 그렇죠? 왜? 이게 생각보다 나중에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이런 것들. 무조건 다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암기하시면은요 훨씬 더 여러분들이 편할 거라 생각합니다.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문장 부호까지 한번 끝내봤습니다. 문장 풀어볼까? 그런 것들. 문장부를 옳게 사용하는 것은 2011년 지방적 9급이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문장부가 작년 정확히 말씀드리면 2013년 겨울에 발표했습니다. 2013년 겨울에. 됐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2014년도. 그렇죠. 그래서 2014년도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2014년도 교재를 보면 바뀌지 않았는데 바뀐 걸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막 프린트 만들고 막 선생님들이 수험생들에게 프린트 막 제공하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2014년도 교재는 그랬고요. 당연히 2015년도 올해 교재는 싹 다 바뀌어야겠죠. 됐죠. 그겁니다. 근데 2011년이니까 당연히 바뀌기 전이죠. 자, 1번 보시면 예로부터 민심은 천심이다. 라. 이건 직접 인용이죠. 이게 마침표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마침표 없어도 된다라고 해서 1번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 니은은 2번은 기억나십니까? 언제 왔니? 어디서 왔니? 뭐 이게 물음표입니까? 선택적인 물음과 독립된 물음 아닙니까? 선택적인 물음은요. 마지막만 쓰는데 이렇게 독립된 물음에는요. 다 쓴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됐습니까? 그거. 문장 부호에는 뭐가 있다? 마침표, 쉼표, 따옴표, 물음표, 묶음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 3번은 뭘 써야 됩니까? 쌍점 써야죠. 쌍점. 솔직히 말하면 중간에 어구가 끼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뭘 쓸 수 있다? 쉼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쉼표. 됐죠. 그래서 1번은 옳게 사용된 것은 몇 번과 1번과 몇 번이다? 4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쓰는 거겠죠. 2개. 왜 답이 2개가 나오냐면요. 그 전의 규정과 달라졌기 때문에 분명히 그 전 규정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 새로 바뀐 규정에서는 적절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답이 2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오타가 아닙니다. 이건 2개가 이제 답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문제를 풀 때 반드시 그 기준 어디다? 바뀐 문장 부호겠죠. 1번부터 21번까지 있는 그 문장 부호를요. 철저히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문제 풀 수 있지 뭐. 다 마찬가지.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 헷갈립니다. 여러분들 1번부터 21번까지 총 21개의 문장 부호는요. 다 철저히 하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다음 시간. 저는 뭐 할 거냐면요. 이제 드디어 표준어 규정 들어갑니다. 그 중에 표준어 사정 원칙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지난 시간 강의 때 한번 실수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리에 관한 것, 혹시 그런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소리에 관한 것, 형태에 관한 것. 이거는 한글 맞춤법에 있는 겁니다. 한글 맞춤법. 알고 계시죠? 이건 한글 맞춤법. 제가 강의를 하다가 아마 표준어 규정 뭐 이렇게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여기저기 수업하다 보니까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건 양해 드리고요. 아무튼 소리에 관한 것, 형태가. 여러분 언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했는지 잘 모르시죠? 언제 말씀드렸냐면요. 이거 그걸로 설명했었습니다. 57항 설명할 때. 57항 설명할 때 기본형을 따져서 기본형의 의미가 살아있으면 형태를 밝혀줬고요. 그 의미가 살아있지 않으면 소리들의 수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 할 때 이 부분을 언급했는데 제가 이 부분을 표준어 규정이라고 언급한 것 같아. 여러분 기억 안 나시면 그냥 지금 말씀드린 거 싹 잊어버리시고요. 혹시라도 아 맞아 선생님 그랬었어 이렇게 하면 그거는 한글 맞춤법이라는 거 됐습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표준어 사정 원칙을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싹 다 암기할 거니까 여러분들 암기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